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외국인 남자친구와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착하고 항상 배려해주고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고 있어서 문제되는 건 없는데 하나 문제되는 게 있다면 식성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13살 때 고기가 나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도축에서 오는 걸 알고 충격받아서 그때부터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네. 남자친구 가족 중에서도 남자친구가 유일하게 채식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데이트할 때 채식 식당을 가는 편이고, 함께 요리할 때도 고기를 요리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기를 먹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남자친구 건강도 좀 걱정돼서 이제 고기를 먹어봐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래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함께 먹는 즐거움을 이제 같이 나누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습관과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네, 그 얘기 하기 전에 앞에 질문자하고 자기하고 두 개 비교해가 이렇게 아플 때 도와주지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이런 습관이 낫나, 고기는 같이 먹는데 이런 게 낫나, 그러면 이런 거는 안 하더라도 고기를 같이 먹는 게 나을까? 두 사람 앞에 얘기 들었잖아, 그지? 그 어느 게 나을까? 식습관하고 그것도 이제 남을 배려 잘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인데, 내가 볼 때 단순한 습관의 차이인데, 그런 습관하고 식습관하고 자기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 둘 중에 선택하라면. 식습관이요. 저분도 내가 고민거리 아니라는데 자기가 그게 무슨 고민거리야. 근데 이제 저도 그러면 채식을 이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정도 채식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살도 빠지고 좀 어지럽고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건 좋은 일인데. 너무 많이 빠지는 게 빠졌어요. 아이 더 빠져야 돼, 그죠? 제가 한 7kg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 계속. 한 15kg 좀 빠져. 네. 근데 남자친구는 이제 채식을 하는데도 이제 비만이고 그리고 이제. 근데 첫째 이제 하나씩 따지자. 남자친구가 채식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네. 그러나 채식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 나쁜 사람이 아니야. 채식을 하는 사람은 모든 측면에서 좋은 사람이야. 첫째, 지구 환경적 측면에서 지금 육식이 가져오는 폐가 굉장히 커요. 물론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공해를 유발하지만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폐를 가져오는 게 이 축산업이에요. 축산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메탄가스 방출량은 우리 자동차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 네. 그러고 그다음에 첫째 이제 환경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옥수수나 이런 거 5kg를 돼지한테 먹여야 돼지 살이 1kg가 늘어나. 그럼 우리가 고기 1kg를 먹는다는 것은 고기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식량 5kg 내지 10kg를 소비하는 거야. 막 먹어. 그래서 이건 식량의 위기에 굉장히 관계가 있어.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상업적으로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위 밀식 그 축산을 한단 말이야. 닭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세워놓는다든지, 물고기도 바글바글하게 한다든지, 돼지도 움직이지 못하게, 소도 움직이지 못하게 이러니까 대부분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 그 면역력이 약하니까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 모든 그 소든 돼지든 닭이든 물고기까지도, 지금 물고기도 대부분 요즘은 양식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거의
이 말이 이게 입에서 씹는 그 맛은 있지만은 그건 거의 독성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야. 육식은. 그러니까 똑같은 육식인데 옛날 육식하고 지금 틀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산에든 집이든 자연스럽게 살다가만 죽을 때 죽고 또 고기를 먹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걸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생명에게는 고통이야. 그러니까 불란서에서 거위 간을 굵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목을 묶어놓고 먹이를 먹인단 말이야. 그래야 간이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또 그 독성이 심해. 그러니까 소는 원래 채식인데 미국에서는 이 소를 먹으면 한국 사람처럼 막 족발이든 뭐 꼬리든 다 먹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서양에서는 고기만 골리고 나머지는 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요즘은 워낙 많이 버리니까 어떡하냐면 기계에 넣어가 가루로 만들어가 전부 사려렸습니다. 도로. 소가 뭐를 먹는다? 소를 먹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안 미치겠어. 그러니까 지금 소한테는 광우병, 돼지한테는 돼지 신종 인플루엔자, 닭은 조루 인플루엔자 이런 것이 지금 발생하는데 이게 앞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위기 중에 이 핵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이 항생제가 미처 개발 안 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게 지금 병원균이 순식간에 인류에게 어느 순간에 위기로 온다 하잖아. 그죠? 이런 지금 신종 이런 독성들이 지금 계속 나타날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콜레라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기를 적게 먹음으로 해서 이 메탄가스 문제 이것도 해결할 수 있지. 그다음 고기를 적게 먹으면 고기를 그런 식으로 생산을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렇게 생산 안 하면 고기를 먹어도 고기가 건강하다. 그러니까 고기를 매일 먹지 말고 옛날처럼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으면 고기의 그 식품으로서도 가치도 있고 건강에도 좋다고. 지금 대부분 다 육식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온갖 성인병이 출현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도축하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 그 도축하는 과정을 보면 누구든지 다 고기를 못 먹어. 그걸 안 보니까 먹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쩌면 칭찬해야 될 사람이지 그걸 비난해야 될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자이나 교도들은 한 500만 명 정도인데 계란도 안 먹어, 우유도 안 먹고. 그만큼 그건 완전 채식이야. 채식 중에 이제 그렇게 완전 채식이 있고 계란하고 우유까지 먹는 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non-vegetarian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 다 뚱뚱하고 다 해. 코끼리는 풀만 먹는데 얼마나 힘이 세. 그래서 그거는 건강은 아무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이건 과학적인 지식의 결여인데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고기가 고기 되고 무슨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다 분해가 돼가 분자까지 분해돼가 그것이 다시 재조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만 먹어도 이빨이나 뼈가 생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아. 그래서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많은 이런 라면도 가끔 우리가 먹고 뭐 이런 그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니까 거기는 이 육식 그러니까 뭐 우리 된장찌개 넣을 때 뭐 조미료 이런 데도 다 소고기 뭐 수프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은 현대인은 그 어디에 들어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섭취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많이 먹어서 문제지 고기를 적게 먹어서 무슨 병이 난다 이런 거는 없어.
그래서 건강엔 첫째 전혀 이상이 없고 네. 두 번째 그 지구 전체를 생각해도 인류 환경을 생각해도 그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사람들이 그 음식 식습관 때문에 못한 게 문제지 본인이 하는 거를 비판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맞추면 좋지 따라하면 그거는. 그건 자기가 도저히 못 따라하면 자기는 살짝 밖에 나가가지고 네. 맞아요. 한 번씩 먹으면 되지. 집에서는 채식을 하고 그 다시 말하면 스님들도 절에서는 다 채식이잖아. 계율에 원래 채식을 하라 이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승려들은 밥을 얻어먹게 돼 있잖아. 얻어먹는데 어떻게 채식을 해? 그 사람들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런데 거지가 얻어먹는데 고기 얻어먹을 가능성은 있나 없나? 없어. 그러니까 불교 승려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에요. 사실상 채식을 하지 채식주의자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 인도에는 채식주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브라만의 일부 중에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식을 하면 굉장히 신성하다 이런 당시의 종교적인 걸 받아가 대승불교의 일부에서 그 브라만들의 습관을 받아가 채식이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채식으로 자리 잡힌 거예요. 계율에는 없지만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한국 불교에는 채식이 하나의 승려사회 문화로 돼 있어. 그럼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쪽 남방불교에는 전혀 아니야. 거기는 그냥 다 육식을 해. 그렇다고 막 어디 갈비집에 가서 갈비 뜯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음식을 주는데 가려 먹지 않는다. 이게 원래 계율이야. 가려 먹으면 그게 오히려 계율에 어긋나. 맛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대승불교권은 채식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이 계율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서 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절에서 채식을 해도 내가 오늘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제 비행기에서 밥 주고 뭐 주면 거기에 다가 뭐 좀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먹게 돼. 현대인은 내가 승려지만은 딱 채식주의자로 막 냄새만 나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음식에 늘 섞여 있기 때문에 먹게 된장찌개 해도 다 고기다 부스러기 넣나 안 넣나 넣고 뭐 온갖 거 다 한 대 넣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먹게 되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전혀 없어. 그래서 자기도 따라하면 더 좋고 자기는 식생활 습관 때문에 좀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나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나가서 그냥 고기를 좀 사 먹으면 되지. 그걸 남편 보고 같이 남편하고 왜 그 고기 먹는 게 그게 무슨 못된 짓을 왜 같이 하려고 그래. 스님들도 냉면집에 가서 그 뭐예요. 저기 고기가 한번 탈이 들어있잖아요. 냉면 위에 그죠. 그 농담이 그런 말이 있잖아.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스님이 야 임마 깔아서 줘 이랬다잖아. 위에 얹어주니까 남보기에 그러니까 그거 뺄까요? 그러니까 밑에 넣어가 달라 이 말이야. 그런 농담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뭐 때문에 그거를 남편하고 고기 먹는 거를 노골적으로 그래 먹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채식하도록 도와주고 나도 같이 있을 때는 채식을 하고 나는 가끔 요즘 같이 두 부부라고 해서 일주일 내내 새끼 밥을 다 부부가 같이 먹는 건 아니잖아. 회사 나가면 또 한 끼 따로 먹을 때도 있고 그때 자기 살짝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지. 그것도 국민이가. 자기가 마약을 하면 꼭 같이 해야 되겠어? 아니요. 담배를 꼭 같이 피워야 돼? 아, 연애하는데 둘이서 맞담배 피워야 재밌나? 자기가 담배 피우고 싶으면 저기 가서 잔차 혼자 피우고 오면 되지. 네. 감사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 저희도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혼자 있을 때 이제 고기를 먹고 그러는데
근데 조금 가면 갈수록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욕심인 것 같아요. 같이 즐기고 싶다. 이제 같이 먹고 싶다. 그리고 서로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왜 요리하는 거 좋아하면 같이 채식을 요리하고 같이 먹으면 되고 육식은 자기가 가서 몰래 잘싹잘싹 먹으면 되지. 몰래 먹으면 이제 몰래 먹으면 뭔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뭐 먹는 게 나쁘다고 식성이니까 할 수는 없지만은 안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안 먹을수록 좋은 거다. 그러니까 적게 먹을수록 좋은 거고 자기도 감사합니다. 네. 그 서양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드는데.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 이 고기 잡는 것, 이게 잡는 것을 보고 충격받아가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동 씨도 어릴 때 자기 키우는 돼지를 잡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 전용 고기를 입에 안 대거든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요즘은 막 메리치라든지 이런 정도는 먹지만 안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기 때문에 어떤 이념적 신앙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고 그 체질적으로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육식이 술이 왜 여러분들 체질적으로 안 받는 사람 알아요? 그 뭐냐면 간에 그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억지로 먹여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왜 한국 같으면 대학 1학년 입학식 때 환영 파티에 애들이 술을 억지로 먹어요. 근데 바깥에서 생각하면 많이 먹여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주 2잔 정도만 먹이면 죽어버려요. 전년 그 알코올 분해 효소가 간에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 같은 줄 알고 술을 먹여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알코올 분해 효소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 대병을 한 병씩 먹어도 돼요. 큰 문제가 없어. 그건 오히려 에너지로 영양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90인데도 밥도 안 먹고 매일 소주를 대병 하루에 한 병씩 먹고 사는 사람들, 영감들, 할머니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알코올 중독이냐 전혀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원이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이 달라요. 사과 먹고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복숭아 먹고도 일어나고 토마토 먹고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런 충격이 어떤 자극을 준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체질적으로 고기를 잘 분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빵을 분해 못하는 밀가루를 잘 분해 못하는 사람 있죠. 밀가루에 든 그 그루텐 그거 효소 잘 분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같은 사람도 그래서 빵 먹으면 막 알체하고 속이 안 좋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이 맛있는 빵도 안 먹나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상대의 그 식성이나 체질을 존중해 주면 좋지. 너무 남편이 고기를 좋아해서 이제 이거는 실제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남편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아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념적인 채식주의자는 자기가 포기하면 되는데 체질적 채식주의자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 그죠? 이제 이럴 때는 자기는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그걸 매일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해야 된다 이제 할 때는 굉장히 그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이제 같이 살기가 어려워요. 자기는 같이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그런 경우는 실제로는 아까 아픈데 신경 안 써주는 것보다 그건 식소인자 더 어렵습니다. 같이 사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마침 이 얘기 나왔는데 채식주의자가 되라. 딱 채식만 육식하면 안 된다. 이런 이념적이거나 종교적인 게 아니고 가능하면 채식을 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채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육식이 너무 서양 사람 수준으로 돼서 서양 사람들은 고기가 주식이지 빵이나 감자는 옆에 조금씩 그저 먹는 수준이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하려니까 지금 한국에 지금 식량이 1년에 1,800만 톤 소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실제 생산량은 500만 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급도가 30%가 안 돼, 28%인가 이래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 이상을 다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 대부분이 사료입니다. 그 대부분이 사료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나 이런 거 다 풀을 뜯어 먹고 버리는 음식 먹고 자랐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거 전부 다 사료를, 그러니까 곡류를 먹여서 키우거든요. 시골에, 제가 있는 시골에도 지금은 소를 풀먹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사료를 사다 먹이죠. 여러분, 개도 옛날에는 집에서 키우면 뭐 남는 음식집 거기 먹고 이렇게 키우지 누가 밥을 줍니까? 근데 지금은 밥도 아니고 뭐다. 개밥을 따로 사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이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이 공유를 엄청나게 소모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인도 사람까지 이제 다 이렇게 앞으로 식생활 바뀌면 사실은 문명의 큰 위기가 도래됩니다. 그러니까 공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건조지형이라든지 그러니까 열대 우림 지역 이거 계속 산림을 파괴하고 어때요? 계속 이렇게 농지를 확대해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지구상으로 볼 때는 자연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 양을 줄여야 됩니다. 첫째는 버리지 말아야 되고, 음식은 작게 만들어서 적게 먹어야지 이렇게 첫째 버리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소식을 해야 됩니다. 과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채식을 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지금 아마 전체 식량의 절반이 줄어들 거예요. 영상 잘 보셨나요? 네네. 전 처음에 인간관계에 관련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좀 더 심오한 식습관 얘기더라고요. 혹시 보고 어떤 마음이 올라왔는지, 어떠셨는지. 뭘 저런 걸 고민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뭐 따로 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보다가 이제 마지막쯤에 조금 그 질문자분 마음이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싶었구나. 저도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먹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랑 식습관이 정말 안 맞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맛있는 거를 왜 안 먹지? 한번 내가 느끼는 이 행복을 남자친구도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권유하고 한 번만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자친구를 억지로 먹었죠. 저 때문에 억지로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탈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본문을 보니까 나한테는 맛있고 나한테는 잘 맞는 음식이지만 상대한테는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이해 폭이 조금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굳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함부로 권유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나는 맛있는데 상대방은 맛이 없는데 이렇게 나 때문에 뭐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미안한데 또 되게 고맙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데이트할 때 뭐 남자친구랑 먹는 것 때문에 다 그런 게 좀 많았나 봐요. 뭐 먹는 게 안 맞거나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데이트가 주로 맛집 다니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식습관이 안 맞으면 뭐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오는 좀 트러블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 연애할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별로 상대방이 나는 뭘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표시를 안 하니까 제가 늘 먹고 싶은 거 갔었는데, 전 이탈리아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피자랑 스파게티 이런 거. 그래서 뭐 먹을래? 그러면 뭐 아무거나. 그래 뭐 피자 먹으러 가자. 이러고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 아무거나. 그래 뭐 피자 먹을까? 이러고 나중에는 뭐 먹을까? 그러니까 피자 빼고 그러길래 그런 기억이 좀 나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는 먹는 거는 별로 그냥 좀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났던 사람은 적극적으로 막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하는 타입이었는데, 그때는 뭐 저도 뭐 별 생각이 없기도 했지만 그냥 이렇게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래 뭐 맞춰주는
그래서 이제 뭐 메뉴도 막 다 고르고. 근데 그런 게 조금 아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냥 또 이렇게 맞춰서 먹으니까 또 맞춰 먹는 또 재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 맞는 거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을 때 이렇게 되게 매운 건 아니었고 내가 먹을 때 그냥 약간 매워서 좀 이렇게 시원하다 하는데 상대방은 매운 걸 전혀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막 땀이 나.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이거는 같이 안 먹었 다음번에 이건 같이 안 먹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미안했었는데 또 반대로 상대방은 추어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제 시장 가면은 이렇게 대야에 이렇게 미꾸라지가 막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좀 기분이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추어탕을 굳이 내가 먹고 싶지는 않았는데 상대방이 너무 좋아하니까 가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먹으면서 사실 맛이 없어요. 이게 맛이 없고 반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기회로 좀 새로운 거를 좀 해보게 되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하다. 추어탕도 먹어보고 이제 미꾸라지를 갈아 놓잖아요. 추어탕은. 근데 그 미꾸라지 튀김은 통으로 들어있는데 그것도 그냥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내한테 맞진 않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네? 좀 그런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또 기회였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듣다 보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먹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좀 잘 맞춰줬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먹는 거 말고 좀 다른 게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은 이제 뭐 그 여자친구랑 이제 끝나고 제가 되게 가고 싶은 좀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연이 이제 일반 공연이 아니라 제가 이제 친한 뭐 친구들이 하는 공연이었는데 거기를 가자. 그런데 이제 본인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뭐 공연이 아니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그런 인연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니까 좀 같이 가서 봐줬으면 좋겠는데 왜 남자친구 위해서 그것도 못 해주나? 잠깐 시간 내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빠득빠득 우겨서 결국 같이 이렇게 막 데려가서 봤는데 그리고 돌아오다가 결국에 싸웠어요. 근데 그때는 전 되게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뭐 먹는 거냐 아니냐 이것만 차이가 있지 좀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건데 상대방도 해야 된다. 상대방이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좀 약간 내 욕심이었구나. 최근에 제가 작년 생일 때 그 법륜스님 법문을 들었었는데요. 그 법문에 이제 생일 때 왜 미역국을 끓이면 소고기 미역국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뭐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날인데 또 누군가를 죽여서 그 국을 끓여 먹는 게 모순이지 않냐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네. 뭔가 강한 뭔가 약간 충격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네.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뭐 소고기 맛있게 넣고 끓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 뭐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막 써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엄마가 그래 황태 미역국 끓여줄게. 그래서 황태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뭔가 뿌듯했어요. 내 생일이 뭔가 더 값져진 느낌? 황태도 죽은 거잖아요. 그러네. 근데 그러네요. 근데 이제 고기가 아닌 황태도 그러네요. 네. 근데 꼭 음식 말고 뭐 딴 것도 좀 많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한테는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상대방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그게 상대방한테는 오히려 좀 약간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이 연애하다 보면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가 좀 맞아. 기준이 다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나는 이렇게 만약에 연애를 하면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 혹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좀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던가 그래서 아까 나온 거는 뭐 먹는 거지만 좀 이런 이유로 많이 싸우게 되지 않나? 거의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너무 다른 게 많으니까. 네. 뭐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뭐 남자친구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나한테는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애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연락한 사람이
더 좋아한다. 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상대방은 연락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맨날 내가 먼저 연락해야 돼? 그러면은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그 말이 나한테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저런 식으로 말한다.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우자.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내 기준에서 그렇게 본 것 같고 먼저 연락 안 하면 내가 그냥 먼저 연락하면 되는데 내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먼저 연락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말 하기 싫은데 한번 해볼 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버부님들 얘기랑 제 기준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왜 나는 이런데 왜 안 그러지? 약간 이런 마찰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그 사람이더라고요. 네, 정아 버부님 말대로. 그래서 이제 이해하면서 좀 그런 불편함은 없어졌죠. 네. 저는 상대방은 되게 연락을 중요시하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좀 핸드폰을 이렇게 잘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타입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누구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좀 집중하고 싶지 이렇게 핸드폰 보고 좀 잘 안 그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만나던 여자친구는 연락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런 게 쌓여서 섭섭함이 될 거라고는 이제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반대로 저는 연락하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한데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관계면 많이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나?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일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뭐 무슨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계속 시간을 안 내니까 저는 아니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거 맞나? 그러니까 얘한테 나의 비중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서로 이제 너는 날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너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괜히 막 감정 소모하고 그렇게 좀 생각이 달랐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좀 요구하는 게 달랐고. 뭐지 여자 입장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진짜 알겠다. 저는 예전에는 진짜 싸울 때 이렇게 싸웠었거든요. 내가 6번 연락할 때 너가 한 번 하잖아. 나는 그걸 다 센 거야. 근데 상대방은 정말 자기는 먼저 연락을 안 하게 된대요. 그냥 누구 하거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내 기준에는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계속 계산을 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한 번 했으면 너도 한 번 해야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을 때 되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연락 안 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딱 상처를 받는 그 아픔? 그게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막 싸우고 서운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계속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이 말을 하다 보면 상대랑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꼭 싸워요, 그걸로. 그러니까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연애가 서툴다 보니까 서로 내 생각은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싸우다가 이게 나중에는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냥 말을 말지 이렇게 하니까 서운해지더라고요. 그게 계속 쌓이니까 팡 폭발해서 내 진짜 마음은 서운하고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내 감정이 너무 안 좋은데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안 하고 화로 탁 풀어버리니까 서로 감정만 상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좀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많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고3 시절이랑 재수 시절이 되게 시간의 노예였거든요. 뭘 하지 않아도 되게 불안했어요. 막 시간에 쫓기듯이 살았는데 그때부터 뭔가 뭐 내 계획대로 안 되거나 뭐 시간에 차질이 생기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막 누가 내 시간을 뺏어가는 것 같다 또는 뭐 내 계획이 흐트러졌다 하면 화가 훅 올라와요. 그거를 내가 아니까 이제 상대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뭐 이래서 그런지 이런 화가 올라온다 하면
상대가 뭐 이해를 해줘요. 일단 아 그렇구나 이해해주고 나도 내가 아직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그렇다 얘기를 하면 상대가 좀 이해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아 얘는 이럴 때 좀 이런 화가 올라오는구나. 그러면서 좀 약간 관계가 부드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하는 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많아지지 않나.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화내고 네. 막 승질내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아 서로 저런 사람이구나 이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얘기를 안 하면 오해하게 돼요.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왜곡이 되고 오해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얘기하면서 아, 내가 연애 경험은 별로 없구나 좀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좀 없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냥 이게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은 집에서 가족들이랑 먹는 걸로 되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엄마랑 동생은 아이스크림을 그 초콜릿 맛 아니면은 그 뭐지 바닐라? 견과류 들어간 걸 좋아해요. 견과류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 저는 바닐라나 요거트나 그 뭐지 약간 우유만 많이 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동생이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1+1으로 요거트 하나, 구우콘 하나를 사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싸우다가 그런 하나의 딱 배려를 느낄 때 진짜 너무 감동인 거죠.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되게 고맙다. 좀 되게 그런 사소한 거에서 너무 고마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난주 방송 그리고 이번 방송 2회차인데 어떠신 것 같나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편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해보니까 면서 편안해지네요. 음. 네. 어부님은 처음으로 하는데 저는 화면으로 볼 네. 때는 와 뭐 이런 것도 하네 신기해 보였는데 근데 와서는 생각보다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편하게 그냥 수다 떠는 느낌. 저는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그 뭐지 내가 그냥 내 개인적인 얘기 한 건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공감 많이 한다. 그러니까 뭐 댓글에 내가 공감 갔다 그런 댓글을 봤을 때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저희 얘기가 나누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는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나누기는 이쯤 마무리할까요? 네. 네. 법문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또는 댓글 달아주세요. 잘하세요.